비상계엄 이후 또 조기 대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유리해 보인다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출마 여부조차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틈을 타고 여야 잠룡들이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톱을 드러내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홍 시장 10년 넘게 쓰던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부모님의 묘도 지난 10월에 파묘했다 이런 네.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네, 홍준표 시장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건 국가 경영이다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뭔가 새 출발하는 느낌이죠. 1월 중에는 책 2권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묘자리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도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묘자리 얘기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부모 묘소를 파묘한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요즘 무속 때문에 시끄러운데 굳이 파묘 사실을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후보 되신 분들 이제까지 보면요. 대부분 다 묘자리를 옮겼어요. 그러게요. 부모 묘자리를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해창 전 대표 저는 그리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연히 무속 관련해가지고 했을 것이고요. 다들 점도 다 보고 그럽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 선거 나오신 분들도 점 다 보고 그러시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홍준표 시장도 진짜 대통령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0가지, 100가지 정성을 다 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저는 참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경선에서 이기고 네.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더라면 예전에 지금의 어떤 이런 계엄 사태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네. 생각은 해보는데 그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후보 나오시겠지만은 과연 3번 연속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떤 국민적인 호응을 얼마만큼 이끌어내실지 그리고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과연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리고 이제 대구시장을 그렇게 오래는 못 하시지 한 3년 정도 하셨는데 대구시정을 그렇게 잘 운영을 하셨는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운영을 하실 정도로 대구시정이 정말 대구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홍준표 시장이 와서 대구가 너무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을 과연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김 의원님. 선배 정치인으로 보기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호하는 메시지를 또 많이 냈었기도 했고 그래서 친윤계란 얘기도 일정 부분 들은 바가 있었고 거기다가 대구시장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임기 채우지도 않았는데 그럼 네네. 대구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후배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야 대권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자유니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시민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되겠지만 국민에 대한 예의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다 여당의 정치인들이잖아요. 어쨌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입었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벌써부터 이렇게 대권을 공식화하거나 어떤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 시장의 좀 노골적인 움직임이죠. 나 대선 출마하고 싶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파묘도 했다. 그리고 핸드폰도 10년 만에 번호를 바꿨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노욕만 가득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은 의원 대표적으로 이제 대놓고 싸우고 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 있다.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국론 분열시키지 말고 시정이나 잘 돌보라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우리는 후배 세대에게 빚을 진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이 불행을 제 입장에서 보면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여야의 잠재적인 잠룡들이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일으켰던
이 후배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자식 세대일 수도 있죠. 네. 빚을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픈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반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국민께 대한 사죄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 이 문제가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고 이 어떤 이 역사의 한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 짓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것이 매듭이 져서 대선이 뭐 오겠습니다만 그것은 국민의 또 다른 선택의 몫이잖아요. 그건 네. 국민께 그때부터 맡겨드리고 지금은 이 역사의 아픔을 빨리 후배 세대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정말 매진할 때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